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강행 물가 때문이다. 네, 사실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경기 침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은행들의 파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물가 때문이다 이러면서 다시 또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 국민들이 이 물가 때문인가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금리라는 측면들을 이제 물가 핑계를 많이 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문제죠. 공급망. 그래서 이 공급망을 뚫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유엔도 비판을 끊임없이 해왔죠. 공급망의 문제를 가지고 왜 자꾸 수요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느냐. 그래 일부러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당한 부분이 있죠. 뭐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미국에 투자해라, 또 미국에 이민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생산과 소비와 투자와 고용을 늘려버리고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 상황을 그 전염병 상황을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기를 무기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 그 적정한 시기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일부러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이 달러의 강달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참 이런 계산들을 한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정치를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국제 정치를 보면서 진실은 항상 아주 깊은 곳에 숨겨두고 그리고 겉에는 그럴싸한 거짓으로 항상 포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한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속 장기전화 시키고 대리전화 시키면서 결국에는 공급망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자기들이 공급망을 독점해 가지고 유럽이 큰 타격을 받은 거죠. 그 속에서 미국은 중국과 거래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공급망을 독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럽은 이미 눈치를 채하니까 결국에는 시진핑한테 달려간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미국이 달러 패권 그리고 여론에 대한 국제 여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여론 패권, 군사 패권 이런 걸 쥐기 위해서 4차 산업 패권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단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뿐만 아니라 절대 패권, 또 극단적인 패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을 끌고 가고 있는 이러한 핵심 브레인들은 끊임없이 미국 단일 패권, 극단적 패권, 절대 패권 이를 위하여 4차 산업 패권과 공급망 패권, 달러 패권을 노리고 있는 거죠. 오직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나가면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 그래서 진실은 항상 가장 깊은 곳에 감춰놓고 결국에는 겉으로는 대중을 속일 수 있는 이러한 물가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이 물가가 피부에 계속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단일 패권을 위해서 이런다 그러면은 누가 공감하겠어요? 물가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아, 이 미국이 지금 달러 패권과 4차 산업 패권을 위해서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미국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변했는데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중국이나 소련이 베트남을 돕습니다. 같은 공산권이니까. 근데 미국
물러가고 나서 이제 미국이 패전하고 나서 다시 베트남이 이 공산국가죠. 중국하고 또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계속 우리는 공산권이니까 우리는 친구. 그리고 또 지금 보세요.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거의 공산화 됐어요. 미국이 패전하면서. 근데 지금 베트남은 미국과 아주 잘 수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 국제 정세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과거 냉전 때 미소군정 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은 변했어요. 지금은 미소군정 시대가 아니야. 이미 소련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뭐 공산 냉전 시대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네, 그거는 없고 오직 금전 제국주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금전. 네, 금전 만능주의. 그래서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 제 말이 틀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대립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과거에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만든 거고 그 세계를 분할해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저 민주주의, 뭐 자유주의 해가지고 나눠놔 가지고 자기들의 패권 전쟁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뭐 베트남전만 해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패권을 위해서 베트남을 또 침공한 거고 소련한테 그 패권을 다 뺏기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참전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거. 무슨 한국이 뭐 베트남의 자유를 위하여 그거는 이제 순수한 사람들 얘기고, 네, 순진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 정세는 항상 진실은 감춰두고, 그리고 겉으로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강행하면서 물가 때문이다. 또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일어났다. 또 우리 금리 인상시킬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데 서민들 다 죽어나가죠.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자본 유출이 됩니까? 지금 미국이 위기인데 국가 부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 유출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지금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지정학적인 공포감을 만들었죠. 윤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중국을 적대국화하고 러시아를 적대국화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지금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상수지 적자 나오고 무역 적자 나오고 이런 나라에 투자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나라에 투자하냐. 지금은 뭐 이자 조금 더 준다 그래가지고 금리 쫓아 이동하는 그러한 저축의 시대가 아니에요. 투자의 시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라오스가 이자 많이 준다. 글로 다 이동하겠어요? 자본이? 안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인도로 인도로. 왜? 인도가 앞으로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금, 투자 자금들이 인도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인도로.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은 항상 대중을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강행을 했는데 물가 때문이다. 이거는 저는 헛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미국도 아주 위기에 닥쳐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금 이 금융 시스템, 부동산 시스템을 극복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정황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한미간 금리 차는 1.75로 사상 최대다. 이렇게 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감을.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 입장이 야, 이거 금리를 내려.
동결해. 그러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져. 예, 달러 가치가 더 떨어져. 지금 뭐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은행 파산 문제, 경기 침체 문제, 야 이거 금리 우리 내려야겠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져. 달러 패권이 더 약해져. 지금 중국은 계속 위안화 패권을 위협하고 있고 가장 미국에 지금 위협이 되는 게 유로화예요. 유로화. 예, 유로화가 치고 나오고 있죠. 예, 그러한 정황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금리를 동결하기도 그렇고 내리기도 그렇고 베이비 스텝을 밟는 거예요. 베이비 스텝을 밟아가지고 아 우리는 아직도 강달러 이거에 대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 안 속죠. 이제 사람들이 안 속는다라는 겁니다. 이 파월이라는 작자 이 사람이 결국에는 미국의 연준은 사기업은행연합회죠. 사기업. 예, 그래서 민간기업, 민간은행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세계인들을 속이려 하고 장난치려고 해도 안 속는 거예요.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한두 번 속지 바보입니까? 네, 참 한심한 거고. 또 이창용이, 한국의 이창용이가 IMF 간부 출신이에요. IMF는 미국이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은행,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이 IMF 이거 다 미국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금융 지배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IMF처럼 이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외환 위기가 있는 국가들에게 위안화를 빌려주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죠. 한 국가가.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중국은 다 읽고 있는 거죠. 이러한 꼼수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자유민주주의자예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반공주의자인데 그런데 우리 경제는 냉철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냉철한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불거지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론. 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실이 막 늘어나고 있죠. 이거 한국도 지금 빨리 금리를 한국은 내리고 이제 베트남이 금리를 내렸어요. 적격 내렸는데 금리를 내리고 경기 침체를 빨리 막아가고 금융 시스템, 부동산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서민 경제, 가계 경제, 기업 경제를 챙기지 않으면 아주 큰 위험으로 빠진다. 이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면은 이거는 고의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윤 정부를 이거 완전히 끌어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죽이는 그러한 정부가 무슨 놈의 정부입니까? 응? 또 어떤 자들은 뭐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모니 뭐 국부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 주권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뭐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 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서초 포럼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막아보려고 미국이 계속해서 뭐 해외 기업들을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미국에서 생산해라 해가 공급망을 다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들 뜻대로 되나?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여운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급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겠다? 이거는 이제 옛날 아주 그 독재 시대에나 맞는 그러한 사고다라는 거죠. 약달러 흐름이 이어지나 달러 인덱스 연말 백선이 하회되고 있다. 이 약달러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세계적인 흐름인 거예요. 지금 미국이 계속 이기주의로 흐르니까 지금 반미전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미전선. 저 중남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 중국, 러시아 해가지고 계속 이 반미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명한 대통령이 있다라면은 지금 사실상 이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대만 정치인이 아주
극친미로 움직인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또 극친중으로 움직인다. 그럼 또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지도자라면은 아주 줄타기 외교를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을 도리어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그 둘을 이용해서 그 둘의 힘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지도자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그런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달러 가치 하락에도 원하는 나홀로 약세. 한국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한국 정치 리스크, 대통령 리스크죠. 대통령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성장률이 반토막,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은 지금 위기예요. 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은행 총재였다면은 당장 금리를 내립니다. 당장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미중의 균형 원리를 이용해서 한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이 4차 산업 주도권과 그리고 한국의 원화를 준 기축통화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자체 공급망, 자체 무역망, 자체 협력망, 자체 핵개발, 이 자체 핵개발이라는 이걸 끊임없이 이 세계를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시켜 가면서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의 외교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그 참모들 자체가 이게 뭐 그냥 윤석열 만세 부린 그냥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민주당도 이재명 만세 부르는 사람들 지금 결국에는 모든 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 윤석열 체제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국민의 삶을 생각해야지 어떤 한 사람한테 마치 그냥 사이비 종교 따르듯이 맹신하고 이러한 태도들, 맹신하는 태도들,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정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맹신할 수 있는 거죠. 맹신하고 그냥 판단 못하고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지만 이 경제나 정치는 합리와 이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흔들리는 달러 패권 미국 희생양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양털깎기 이웃나라 거지 만들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의 무역 결제에서 달러화가 초추월했다. 흔들리는 달러 패권. 그러니까 뭐 달러 패권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균열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균열이 가면서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질서는 항상 조화와 균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나 이 경제는 합리와 이성으로 가야지 광신, 아주 진짜 미친 믿음이라든지 맹신, 이성과 합리를 배제한 맹신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히틀러 상황을 또 김일성 상황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중국의 위안화, 중동서 달러 패권 야금야금 넘본다. 중동도 결국에는 반미 쪽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 안 하면 되잖아. 전쟁 안 하면 되잖아. 이란과 이 사우디가 손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중재하죠. 한국도 야 우리가 자꾸 우리가 좀 현명하게 행동하자. 현명하게 행동하자. 남북한 북한이 김정은이가 좀 똑똑하면은 야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서로 다 죽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주 교묘하게 미중을 아주 줄타기 하면서 저들을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된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과 북한도 이게 북한이 너무나 이 비상식적인 나라. 이게 적어도 옛날에 동독과 서독 정도면은 결국에는 지금은 공산주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 금전 만능주의인데 경제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적 자유가 아니라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서로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 방안을, 이거는 이제 북한 공산당 중심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중심이죠.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이 이념화되면 안 되고 본능이야.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권인 거죠. 그래가지고 참 북한도 답답한 거죠. 네, 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이가 이 신정 정치만 하지 않았어도 광신 맹신하지 않고 합리적 사고를 할 텐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뭔가 좀 이성과 합리가 있다라면은 과거에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도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펼쳐나가지만 북한하고 다르죠. 북한은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인 거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한국 가계부채 빨간불,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은행 연체율이 30개월 만에 최고. 이거 다 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 이게 서민의 삶과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소수의 이자 잔치하는 놈들, 그런 놈들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축은행 연체율 빨간불, 뱅크런 차단 숙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숨기는 거죠. 서울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이게 왜냐하면 못 버티는 거야. 이제 못 버티는 겁니다. 평택 아파트에서 30대 엄마가 7세 아들 숨진 채 발견. 못 버티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수도 요금 밀리고 뭐 연금 뭐 또 건강보험 막 이런 거 계속 밀리고 독촉 날라오고 그러면은 사람이 그 압박감에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격한 금리 인상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내 살해 뒤 7개월 딸 안고 투신했다.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또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아내 살해하고 60대 남편이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아들이 신고했다라는 거죠. 이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살해한 거.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이 부부들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독립을 해야 돼. 독립. 이렇게 서로 비극을 맛보면 안 되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독립을 해야지.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은은 연준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다. 금융시장 변동성을 주시한다. 그러니까 한은은 지금 빨리 우리는 이제 금리를 내려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겠다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경제 체제를 바꿔야 된다. 경제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윤석열 정부가 그걸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를 교체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도 안 된다. 이재명 정부도 지금 그 비리 의혹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냉철한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